안녕하세요. 유아 토키도키 소라의 무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가끔씩 제가 원래 브이로그도 찍는데 역시 요즘은 좀 이제 여행도 가족끼리 다니고 이런 걸 많이 찍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역시 말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말 주변이 없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일본에 이제 아무래도 비인기 직종이라서 그런지 비인기라고 해야 되나? 뭐 거의 기피 직업이죠 사실. 근데 그런 개오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제가 예전에 올린 카이고 개호 영상에 YJ7600이라는 분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질문을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 기왕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또 컨텐츠 거리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동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일본의 개오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전 영상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 YJ7600님에 대한,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개오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니까, 일본에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여기 있는데요. 한국 요양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일본에서 같은 일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고 일본에서 개호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어떠신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신데, 또 사실 이 일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서 하게 된 거기는 한데, 혹시라도 아마 일본에서 개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한국의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를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개호란 일이 이미지는 안 좋지만 생각보다 급여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할 텐데요. 급여도 잘 나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업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보통 일할 때는 딱 일하고 쉴 때는 딱 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 막상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실 개호 일이 허들이 많이 낮기는 해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이것도 이제 월급 급여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한국은 뭐 대부분 3천만 원 정도라는데, 일본은 정도 이제 월급을 받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3,500에서 5천 정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그냥 평사원이죠. 그냥 초임자 연수 자격증을 따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 아마 한 3,400,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회사 최근에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얘기해 주시는 금액이 보통은 아마 한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개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보통 평범한 평사원분들, 그냥 보통 이제 개호 일을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서비스 책임자나 시설장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그리고 뭐 이제 회사에 따라서 뭐 블럭장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신데, 보통 이제 자격증,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 지츠무샤 켄슈나 그리고 카이고 후쿠시시까지 따신 분들은 이제 시설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패턴이 보통 그렇게 이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설장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시설장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시설장까지도 했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아마 이제 한 400만에 조금 넘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전 회사니까. 그리고 시설장이 보통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500만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끈을 당연히 이제 들어가니까 시설 보통 이제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야근 수당 이런 게 포함이 된 금액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호직은 사실 그 야근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되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는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35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뭐 시설장이라든지 그 시카크테아테라고 하는데 이제 자격증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한 500만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수는 사실 개호직에서는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커도 뭐 회사에서 여태까지 제가 다닌 회사들은 1년에 1000회씩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자격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원금 같은 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준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무래도 큰 시설들이 좀 더 그런 직원분들의 프로 의식이나 이런 게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월급에 상관없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나 의사분들도 계시거나 그런 시설도 있는데, 특히 이제 토크베츠로지노무라고 하는 특별홈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체크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게 되게 깐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더 그런 의료 지식이나 이런 게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월급이 높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호 서비스의 질이 높은 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개호 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용자분들이랑 공감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막 기계처럼 막 그냥 할 것만 딱딱딱딱 하고 뭐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외에 좀 더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의료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큰 시설들이 그런 개호 서비스나 뭐 의료적인 서비스나 그런 게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동 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한국 요양보호사가 직접 목욕을 시킨다면 뭐 일본은 자동 목욕 장치로 대체돼서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 한국보다 편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설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큰 시설들은 당연히 그런 목욕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그런 목욕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어도 보통은 다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동으로 목욕을 시켜주는 게 있어도 그게 뭐 구석구석 다 닦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계욕이라고 해요. 기카이요크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타입이 앉아서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 스트레처라고 해서 이제 완전 누워서 들어가는 타입의 기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기계까지는 사람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아예 없는 것보다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게 편한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현장을 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목욕을 이렇게 닦이는 것보다 갈아입히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몸을 아예 못 가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옷을 다 벗기고 씻겨드리고 다시 입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명의 이용자분들을 한 번에 씻기니까 씻는 파트가 따로 있고 갈아입히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바로 이제 처음 할 수 있는, 그래서 단발로 이제 저가 카이고 알바를 개호 알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파트가 보통 갈아입히는 파트보다는 씻기는 파트를 많이 해요. 왜냐면 뭐 그거는 그냥 보고 바로 씻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보다 노동 강도가 편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목욕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콜 대응이라거나 이제 나스콜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전화 같은 거 그 방 안에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선 전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람에 따라서 막 계속 누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센서 같은 걸 보통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센서 같은 걸 이렇게 깔아 놓는데 센서에 대한 반응도 일일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노동 강도에 대한 거는 어디가 편한지는 저는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근을 사실상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개호직은 굉장히 그 월급의 갭이 크고요. 시간인데 보통 일반적인 개호의 야근 시간은 제가 전에 영상에도 써놨지만은 뭐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나 이제 자는 시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시간을 계속 막 내리라지는 않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10몇 시간 이러면 죽죠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막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혼자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도와드리는 일이 주로 많고요.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뭐 1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보통 시설 다 비슷할 거예요. 야근을 한 번 하면 그 날은 그 1근 플러스 야근 수당 얼마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근 수당이 야근 한 번 할 때 뭐 한 번에 5,000엔 받는 데다 그러면 이제 야근 한 번 할 때 1근 수당 플러스 5,000엔 이런 식이고 여기 이제 야근 수당이 다 시설마다 정해져 있고 뭐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뭐 많이 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뭐 시간에 비해서 뭐 많이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 제가 얘기를 했지만 10몇 시간을 뭐 계속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직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취직은 제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어를 할 수 있고 그 초임자 연수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은 뭐 거의 사실상 뭐 90% 이상은 크게 뭐 막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취직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나이도 뭐 당연히 그렇죠. 40, 50대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60대 막 70대 정년이 끝나고 그냥 이제 파트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정말 지금 인력난은 지금 굉장히 많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난은 굉장히 있고요. 그만큼 근데 또 기회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바를 하는 그런 개호 어플도 그 급여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보면은 막 시간에 따라서 많이 주는데 한 번에 1시간당 2,000엔씩 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도 사람이 안 오니까 이 그 업계가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YJ 실천 600님의 질문들을 대답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답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이 개호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계속 이러는 게 좀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일본의 커뮤니티들이나 그 뭐 일본 취업에 대한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은 개호라는 일이 너무 막 진짜 안 좋게 많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여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랑 이제 좀 이제 힘든 더러운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나요? 다 사람마다 각자 힘든 일이 있는 거고 좀 뭐를 하기 전에 경험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나 이렇게 어디서 들리는 얘기만 듣고 아 그냥 그런 건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계속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 개호직도 되게 그렇게 다들 얘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업계에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계속 생각해 볼 것도 있는 거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본에서 여러 가지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 있는데 개호에 관한 정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업계 분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이런 분들도 드물다 보니까 저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보시다 보면 막 케어 매니저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조건 너무 이 일이 그냥 일본에서 제일 인기 없는 일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 서 있으니까 아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런 게 정말 뭐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게 약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막상 해보니까 잘 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 인터넷에서의 정보나 이미지만 보지 마시고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를 저는 되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계속 뭐 제 예를 드는 것도 좋은데 저처럼 그냥 여기 와서 일본에서 그냥 가정 이루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험을 꼭 이렇게 막 너무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도 막 보고 막 지레짐작해가지고 막 겁먹지 마시고 직접 도전을 해보셔서 한번 부딪혀보셔서 뭐든 뭐 개호가 아니던 개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뭐 일본 취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가 항상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꼭 이제 도전해 보시고 경험 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